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를 정부 부처와 같이 행정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산 신정호 특화 스마트 승강장이 말뿐인 무장애 스마트 승강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운영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바닥에 단차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일부 디지털 편의시설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규제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임야인 토지에 대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상 해석이 충돌함에 따라 자체 방침을 수립해 민원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를 정부 부처와 같이 행정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대통령직 속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이를 행정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발표를 위해 세종시청을 찾은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지방시대위원회보단 지역균형발전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꾸준히 연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조직을 지방균형발전부나 이런 걸 해서 사실 행정기구화 해야지 제대로 지방화가 되리라 생각하고. 가령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행복도시 건설청, 새만금 개발청과 같은 지역개발기관과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 관련 기능을 하나의 행정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 균형발전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시대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총리급 행정기구 설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총선 국면에서 부각될 조직 개편안 이슈를 두고 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기관은 세종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건축공사장의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건설 산업재해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다음 달 중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건축공사장 20여 곳을 돌며 해빙기에 대비한 감리 또는 시공 실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제3기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세종시는 신입 연합회장 취임식과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열고 올해로 3기째를 맞는 주민자치연합회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박윤경 보람동 주민자치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주민자치회원들과 힘을 합쳐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지난달부터 신정호 아트밸리 특화 스마트 승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장애와 디지털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일부 바닥에는 벌써부터 단차가 생겼고 편의시설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신정호 아트밸리 특화 스마트 승강장. 아산시는 각종 예술작품 관람이 가능한 공간을 비롯해 핸드폰 충전기와 와이파이, 미세먼지 정보 알림 등 디지털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 약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본 스마트 승강장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채 안 돼 바닥 일부가 주저앉으면서 턱이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승강장 바닥에는 큰 단차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휠체어와 유모차 등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시의 설명과는 대조적입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는 미디어 알림판. 측정 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올 뿐 정보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와이파이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부르기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에 아산시 담당 부서는 급하게 겨울 공사로 추진하다 보니 날이 풀리면서 바닥에 단차가 생겼다며 동절기가 끝나면 전면 개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 역시 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정호 특화 스마트 승강장에 투입된 예산만 모두 9,580만 원. 정작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무늬만 스마트 승강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임야인 토지에 대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상 해석이 상호 충돌함에 따라 자체 방침을 수립해 민원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임야인 토지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면서 민원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에 따른 전용 부담금을 약 10배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천안시가 국토교통부 2022년 도로정비평가 시군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도로정비 예산으로 약 550억 원을 편성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보도 자전거도로 정비, 도로변 예초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 선제적 보수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도가 시행한 봄-가을 도로정비 평가에서 충남 시군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단위에서도 우수한 도로관리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산시가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 지원 프로젝트인 청년 취업 스터디 스파르타 3.0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번 스터디는 청년 취업준비생의 심리 안정과 개별 취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그룹형 정규 과정과 스터디형 자율 과정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신청은 약 18세에서 39세 이하 아산시 거주자 또는 아산시 소재 대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생인 청년으로 청년 아지트 나와유 누리집을 통해 월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시작한 스파르타는 현재까지 총 196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이 중 148명이 취업에 성공해 80%에 가까운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게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이죠.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AI 기술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미래 교육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손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수학 톡톡이라는 초등 수학 보조 교재입니다. 스마트펜으로 교재에 쓴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표출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풀이 과정이 고스란히 저장돼 교사들의 학습 지도에 유용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충남교육청이 미래 융합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임용을 앞둔 신규 교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막연하기도 하고 두렵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왔는데요. 막상 와서 전시 보고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좀 생각보다 쉽고 참신하고 재밌게 좀 배울 수 있고 학교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마음이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충남의 미래 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전북 교육청 직원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본 특별전을 통해서 그 수업이 변화되고 그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저희가 이번 특별전을 개최했고요. 이번 그 특별전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수업 속에서 이러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좀 배워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올해 목표를 학생 주도성 인식과 미래교육 체제 전환으로 정한 충남은 수학과 과학, 정보실 등을 AI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등 앞으로 모든 교과에
지능정보 융합 수업을 적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세우시고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소식은 건강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농산물 어디까지 믿고 사시나요? 네? 일일이 원산지 확인하시고 농약 잔류량 확인하시고 유통기간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요? 아이고, 우리 소비자님들 정말 꼼꼼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정. 하지만 우리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우리 아파트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암요. 믿고 사고 믿고 먹고 최고죠. 그래서 천안농업기술센터가 천안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할 농뜰의 직거래 장터를 모집 중이니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니까 연중 건강한 먹거리를 집 앞에서 뚝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품목도 엽채류, 과채류, 농산 가공품 등 40여 종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 신청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521-2911, 521-2911이고요. 지금 미루지 마시고 콜. 이번에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세종시 해밀마을로 가봅니다. 세종시는 쾌적하고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여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은 해밀동이 괜히 된 것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밀동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활력으로 일궈낸 세종시의 대표 행복도시인가 봅니다. 이번엔 해밀동에서 주민이 직접 마을 일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마을기획단을 모집하네요. 주민 자체와 손을 잡고 으쌰으쌰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마을기획단은 현안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스스로 더 좋은 마을을 직접 계획하고 바꿔나가는 것이니까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마을 일꾼 50여 명을 모신다고 하니 관내 주민이면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세요. 신청은 온라인이나 해밀동을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강추합니다. 이번에도 세종시 소식입니다. 올해는 겨울이 특히나 추워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저도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고유가의 맹추위를 견디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일러를 설치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한 푼이라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꿀팁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고고고. 세종시가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종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가 해당되는데요. 지원 비용은 일반 가구 10만 원, 저소득층에 무려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따뜻한 겨울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신청은 세종시 누리집의 공고 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경도 살리고 난방비도 절약하고 집도 뜨끈뜨끈 좋아요. 오늘 소식도 피가 되고 살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행복 도우미가 되기 위해 오늘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 건립공사가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는데요. 아직까지 내부 시설이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으면서 오는 9월이나 돼야 정식 개관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건물인 여성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돌봄과 취창업 지원 등 성장과 자립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31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12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내부는 텅 빈 상태입니다. 취창업 지원과 카페, 교육 공간 등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준공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 커뮤니티 센터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건물을 짓자마자 리모델링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른바 BF 인증까지 늦어지면서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건축은 공모에 선정된 도시개발과에서 운영은 여성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다 보니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달 중 BF 인증이 완료되면 리모델링에 착수한 뒤 센터를 운영할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뒤 첫 거점 공간으로 주목받았던 여성 커뮤니티 센터. 기대와 다르게 개관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기다림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도심 곳곳에 유휴지나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 나눔 주차장이 여러 조성돼 있는데요. 그러나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대부분이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59곳이나 되는 임시 주차장의 관리를 단 한 명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나성동 백화점 부지에 임시로 조성돼 있는 나눔 주차장입니다. 인근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료 운영 주차장인데 쓰레기장이 따로 없습니다. 휴지와 담배꽁초는 기본, 음료수 캔과 플라스틱병 등 재활용품도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쓰다 버린 걸로 보이는 밥상과 의자는 물론이고 쓰레기 봉지째 버려진 것들도 있습니다. 흡사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임시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기본이고 공사장에서 쓰이는 걸로 보이는 천막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입니다. 많이 지저분해요.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죠. 시에서도 이런 걸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도시 지역의 여러 임시주차장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정부 청사나 시청 인근에 설치된 임시주차장들이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왜 이렇게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걸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는 달리 임시주차장은 시청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종시엔 신도시의 17곳, 읍면 지역의 42곳 등 모두 59곳의 임시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을 관리하는 인력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주차장 이용객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잘못된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관리자가 없는 거? 버린 사람도 문제지만 없으면 안 버리겠죠. 버리면 내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임시주차장 쓰레기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안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을 맡겨서 이제 주기적으로 상시 이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임시주차장. 우리 집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시민의식과 함께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9일까지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표어를 공모합니다.
응모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응모는 1인 2편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모작은 아동 친화도시 지향점에 부합하면서 20자 이내에 독창적이고 공감 가는 문구로 작성하면 됩니다. 응모는 세종시 공모전 접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소정의 상품권이 부여되며 공모 결과는 오는 3월 7일 시 누리집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면 교체 비용의 50%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일반 음식점입니다. 사업 희망 영업자는 시 누리집의 공고란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최근 급격한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의 지원 보조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경로당별 운영비를 지난해와 비교해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190만 원까지 늘립니다. 또한 면적에 따라 냉난방비를 추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주택 보수를 비롯해 장애인 주택 개조와 고령자 주택 개조 등 모두 14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읍면동장 추천을 통해 이달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아산시 공동주택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돼야 하는 시설들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